안녕하십니까. 이충성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그 군사력 면에서 굉장히 월등히 앞선다. 군사력은 이제 재래식 무기 위주고 걔네들 가지고 있는 똥포가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물어보니까 많이들 아시는 GFP라고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러니까 세계 군사력에 대해서 그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군사력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발표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기구인데, 전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 지수를 자기들이 파워 인덱스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죠.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매년 그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에서 또 그대로 걔네들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 2025년도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서 발표하는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에서 글로벌 군사력 순위가 약 5위, 이번에 이제 올해 5위죠. 작년에도 아마 5위였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34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그 친구는 그거 봐라, 우리나라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차이가 5위하고 30위하고는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우리가 걔네들을 두려워할 게 뭐냐. 걔네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핵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핵 가지고 되겠냐. 핵을 쏘지도 못한다. 쏘려고 꺼내기만 해도 이쪽에서 우리가 정찰 위성으로 다 정찰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의 어마어마한 포탄들, 현무 시리즈라든가 이런 걸로 대대적인 폭격을 하면 거기는 그냥 거의 먼지 수준으로 박살이 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완전히 신뢰를 하고 있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GFP라는 그 지수를 발표하는 그 군사력 지수를 발표하는 GFP라는 곳이 이제 발표한 거는 1위에서부터 4위까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 기분은 좋죠. 우리가 세계 군사 5대 강국이라는데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게 사실상 말이 됩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많이 있죠. 우리 뒤에 다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군사 강국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환상이나 무슨 그런 거보다도 망상에 가깝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요, 지금 미래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영국, 프랑스는 우리하고 경제 규모라든가 기술 수준, 첨단 기술 수준, 이런 거가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선 그런 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미 체계화된 것도 많이 있고요. 독자 생산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손 못 대는 것도 그쪽에 생산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핵 강국이에요. 그거 건드릴 수 없는 나라죠.
함부로 뭐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어,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5대 군사 강국이라고 그러면 여기 순위에는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언급도 그 순위에 없는 나라. 세계 10위, 뭐 15위까지도 아마 언급을 안 했을 건데,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5대 강국인데 그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게임도 안 되겠네요. 여기에 따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하고 우리는요. 정말로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거의 어렵죠. 버틸 수가 없죠.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은 제가 전에 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은 일단은 전시 상황이 되면은요, 거의 모든 남자, 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징집 대상자들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전 세계 공항에 모여들어가지고 공항이 북새통이 되죠.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부 자기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서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젊은이들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도망가느라고 공항이 북적일 거예요. 마비가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평상시에도 지금 군 면탈, 군 기피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군 기피 지금 누적된 인원, 군대를 피하고자 군대를 안 가려고 해외에 오랫동안 장기 체류 중인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거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수를 이게 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은 일단은요. 얘네들이 밝힌 거로는 자기들은 핵무기 보유에 관해서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서 뺐다 이거죠. 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고대 전쟁도 아니고 현대전에서는 핵무기가 있고 없고는 뭐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표 자체가요, 경제력이나 무슨 물류 역량,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류 역량이라는 게 뭡니까?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 그런 역량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예산. 그러니까 주로 경제력에 많은 초점을 두고 핵무기 같은 거는 고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 근거나 지표가 뭐냐? 니들 계산 방식이 뭐냐? 질문을 다른 데서 했겠죠.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표, 근거, 계산 방식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이런데 이 기구 자체가요, GFP라는 기구 자체가요, 공식 인증을 어디에서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식 학술 기관도 아니고요, 정부 기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전혀 부여될 수 없는 이런 유령 기구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오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사고,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제가 GFP라는 기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신문에 보도될 정도 되면은 무슨 뭐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뭐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뭐 무슨 최소한 네덜란드의 아주 큰 대도시에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요, 이 기구는 유타주 버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곳은 유타주 자체가요, 이게 몰몬 교도들이
처음에 정착해서 만들어진 그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몰몬교도가 일부 보도는 거의 이제 과반수가 있다. 또 일부 보도는 한 30% 이상이 있다. 그래서요, 몰몬교는 그 종교, 몰몬교 자체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타주에 가면은요,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충범죄가 아니래요. 경범죄에 해당한답니다. 아주 가벼운 경범죄래요. 일부 다처제가. 우리나라에도 몰몬교도가 약 1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요, 이런 유타주 버진이라는 곳이요, 무슨 수목원으로 유명한 데라더라고요. 완전히 산골이죠. 유타주 자체가 산골인데, 거기서도 더 산골에 아주,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를 갖다 여기서 발표하는 거를 갖다가 인용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인용해 가면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던 그 친구도, 야, 걱정할 거 없다. 근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정말 믿지 마십시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도를 믿어가지고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우리가 이런 상황 판단,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는 거는, 이런 거는 믿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거기는 완전히 기술도 부족하고 제대로 제품도 제대로 하나 첨단 제품 못 만들어내는데 우리하고 게임이 되겠느냐. 거기에서는 쏴봤자 옛날 그 구식 똥포 쏘면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쓰리축,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쓰리축 시스템으로다가 다 사드 시스템이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있죠. 패트리엇 시스템도 있고, 엠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엘셈 시스템 해가지고, 아무튼 중거리, 장거리에서 그냥 다 요격을 해가지고, 우리 끄떡도 없다. 우리 피해 받았자 아주 그냥 경미한 피해고, 걱정할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런 식으로 아까 GFP 이런 지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국뽕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계에서 그냥 5번째면은 정말 5대 강국이면 이거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군대 상황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군대 지금 군 병력 수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 이제 군대 병력 수는요, 최고 많았을 때가 거의 이제 150만 명에 육박했어요. 언제냐면 6.25 전쟁 때죠. 1952년 그 자료를 보면은요, 140만 명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군대가 90년대에는 이제 1990년대만 되더라도 차츰 이제 전쟁 끝나고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75만 명 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는 약 70만 명 선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10년대에는 한 5만 명 줄었어요. 약 65만 명 선이에요. 육해공군 다 합친 거고요. 그런데 2020년 자료를 보면은요, 50만 이하로 줄었습니다. 50만 이하. 총 병력 수가요. 육군이 한 36만, 해군이 한 7만, 그 다음에 공군이 6만 명 정도. 그래서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에 지금 45만 명 선으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애들을 많이 안 낳고 점차 이 어린애들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인구 규모가 변하고 있는데,
지금 45만 명 정도가 되니까요. 그 사이에 17개의 사단급 부대가 사라졌어요. 해체됐죠. 사람이 없어서요. 병사가 없어서 유지를 못하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만간 이 우리나라 총 병력 수가 40만 명 선이 붕괴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을 채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병력 수가요, 육군만 137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보, 정찰 정보, 관측, 뭐 전문가들이 거기서 또 추산할 수 있는 거를 추계해 보면은 육군만 137만이에요. 북한 병사가. 해군이 6만 명, 공군이 11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공군만 해도 우리나라 6만인데 얘네들이 무슨 우리가 걔네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수치가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미사일을 많이 도발하고 뭐 우리 이제 많이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미사일을 많이 쏘죠. 미사일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정예 부대가 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군사력을 현역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예비역. 북한은 이제 예비군 부대죠. 예비역이라고도 하고, 그쪽에서는 후방부대라고도 해요. 이게 60만입니다. 그 다음에 민병대급에 해당하는 그 노동적위대라고 하죠. 노동적위대.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 군대에 지금 복무하지 않고 있는 55세 이하의 남자와 여자가 거의 대부분 다 조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57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그래서요, 북한의 모든 고등학생이, 남녀 고등학생이 편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하죠. 그 붉은 청년 근위대만 해도 이게 말하자면은 고등학생, 우리나라 말하면 고등학생급인데 이게 청소년 무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준군사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나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수준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비군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예비군을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무장공비가 침투해가지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1968년인가 창설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변천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원 예비군하고 향토 예비군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한 4년간 동원 예비군 하다가 그 4년 지나면 이제 향토 예비군으로 4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1년에 예비군은 어떻게 오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년에 2박 3일, 이제 동원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거기서 2박 3일 안 하고, 2박이라는 거는 잠자는 거죠.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그러면 2박 3일이 아니고 하루를 더 해가지고 4일짜리로 합니다. 그런데 4일짜리로 하면은 이제, 그 통근 수당 해가지고 4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해봤자, 국민 부담 줄인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을 시행을 해가지고 1년에 2박 3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무슨 노동적이대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붉은 청년 근위대, 이런 상시 대기 상태죠. 얘네들은 상시 동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냥 가볍게 보고 항상 아무 준비도 없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마음만 그냥 국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은 뭐 재래식 무기라 포탄 무슨 뭐 우리한테 위협될 게 없다. 우리는 최첨단의 그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대포를 쏴봤자 그까지 뭐 오래된 똥포, 요즘 최신 기술 감당 못한다. 응? 그래서 우리가 다 폭격을 해가지고 다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뭐 강력하게 하죠. 그리고 걔네들이 날아오는 거는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걔네들 폭격을 하면 걔네들은 우리를 못 막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있죠. 굉장히 태평한 생각이죠. 북한은 이 대공망 수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대공망 같은 거는 뭐 있다고 생각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아주 무시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다층 대공 방어망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약 300km 정도의 거리에서 이미 포탄이 나타나면 요격을 시작합니다. 그게 실패를 하면은요, 그 포탄이 계속 날아올 거 아닙니까? 약 50km까지 날아오면 제2차로 또 요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못 맞추면은 3차로 약 35km, 30km, 40km 범위에 오면은 3차 요격망이 가동이 되게 돼 있죠. 이거를 만약에 뚫고 들어오는 것도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양 주변에 많은 밀집된 고사포 부대가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사포 부대가 격추시키는 거예요. 고사포 부대는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 폭격기라든가 공격기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북한을 이제 이렇게 낮춰보는 게 있어가지고, 에이, 그래봤자 뭐 걔네들 뭐, 첨단의 어떤 시스템이 있겠냐. 그 지휘부가 말이지, 우리 뭐 한미연합군처럼 아주, 훈련되고, 그 다음에 뭐 체계화되고 첨단화된 지휘 시스템이 있겠냐. 막 이렇게. 꼭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걸 상상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는 통합지휘본부, 우리나라의 그것처럼요, 통합지휘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이런 대공방어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위협적이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냐면은 미군이죠. 미군에서 발표를 했어요. 북한의 다층 대공 방어망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다른 국가에게도 위협적이다. 인접 국가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거는 미군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무시해요. 북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우리가 그냥 포탄 던지면 거기는 먼지가 되는 줄 알아요. 포탄이 갈 수가 있나요? 이런 다층 방어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는요, 북한이 대공 방어망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최근에 뭐냐면 러시아 최신 대공 방어망, 러시아 최신 기술로 만든 최신 대공 방어망을 북한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장착을 한 거죠. 현장에 다 투입을 하고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판치르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판치르 미사일. 이게 최신 시스템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우주 항공 기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북한을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뭐 다 요격을 하고 이런 다층 방어망으로 그다음에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 판치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판치르 시스템이 이게 지금 깔려 있다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뉴스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 이게 안보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찍게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뭐, 똥포 우리를 향해서 던지면, 우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우리 방어망으로, 쓰리축 시스템으로 다 요절을 내가지고,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뭐 전쟁 터져도 우리는 거의 큰 영향 없이 편안하게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해요. 북한은 먼저 그 북한 그 공격 무기 이 미사일이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성공시켰죠. 개발 성공했어요. 발표했고 배치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하 5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세계 어느 국가도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혼합해 가지고 지금 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극초음속 미사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1만 킬로미터 이상 포탄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정찰 위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 자산으로 그거를 발견을 하고 아무리 극초음속이라도 1만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려고 그러면 뭐 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북한하고 우리 휴전선이 서울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 인구가 전부 수도권에 밀집해 있죠.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도착하는데 1분입니다. 1분 만에 폭격을 해요. 이 뭘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니 가가지고 발견하는 순간 도착이에요. 그냥 뭘 그걸 조준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뭐 거기서 무슨 옛날 재래식 똥포 이렇게 축구공 날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순간 맞는 거예요. 그냥 1분. 게다가요, 우리의 그 쓰리축 시스템이 우리도 이제 장거리에서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에서 또 재차 요격을 하고, 뭐 단거리에서 재차 요격을 하고, 3축 시스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어렵죠.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또 북한에서 최근에 뭘 했느냐? 2025년 올해 6월쯤에요. 그 변칙 기동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배치해가지고 훈련 장면을 공개했죠. 변칙 기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미사일이요. 미사일이 뒤에 이제 엔진에서 추력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죠. 그런데 엔진을 측면에다가 아니면 앞에다가도 보조 엔진을 몇 개를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힘을 거기에서 에너지를 발사하면은 미사일이 가다가 좌우로 변칙으로 기동하는 거예요. 또는 위아래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더로 잡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쏘아서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이 변칙 기동 미사일을 북한이 배치했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방어망 3축 시스템이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붕괴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런 말씀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하룻밤 자고 눈 떠가지고 딱 이 세상이면은요, 이거는 그냥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많이, 북한이, 북한은 아주 후지고 낙후됐다고 생각해요. 군사 분야에서 그 최첨단 기술에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북한이 지금 우리가 군사 분야에서요, 최첨단 그 무기 분야가 주로 지금 드론이죠, 드론. 그리고 이제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인화되어 있는 거죠.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 뭐 드론 시스템. 이런 거 북한이요,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네. 북한의 드론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고요. 북한이 이제 그 미군이 쓰고 있는 미군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 공격기도 있어요. 미군이 최첨단. 이게 MQ-9 리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북한이 이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북한에 우리 측에 아군의 정찰 위성이 촬영을 했는데, 북한의 방현 공군기지라는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 창고하고 그 앞에다가 딱 하니 갖다 놓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밝혀진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또 보도도 했어요. 김정은이가 직접 시찰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가 미국의 글로벌 호크하고 그다음에 뭐 MQ-9 리퍼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우리가 이제 아군 식별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MQ-9 리퍼 그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에서 자기들도 똑같이 샛별 9, MQ-9이니까 9 아닙니까? 자기 샛별 9, 그 다음에 시리즈로 샛별 4, 뭐 이런 것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뭐 글로벌 호크 우리가 만듭니까? 뭐 MQ-9 리퍼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냥 사다가 쓰는 거죠. 사는 것도 허락받고 미리 신청해가지고 대기했다가 사는 거고, 고장나면 수리도 본토로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 안 가지고 가면은 미군 본토에서 전문 기술자가 최첨단 장비 싣고 와가지고 고쳐주죠. 그때까지 다 고칠 때까지 그냥 창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제가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야, 북한은 그러면은 뭐 껍질만 벗겼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북한이 무슨 미쳤습니까? 껍질을 왜 벗겨요? 껍질 벗겨가지고 뭐 하게요? 실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어이없는 보도는요, 정말 국뽕에 사로잡히고 적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 동영상에도 했었는데, 북한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이게 기술도요, 지금 북한이 최첨단 무기를 최근에 갑자기 생산한다, 완전히 배치했다, 이거를 가볍게 보시는데요. 이 기술이 개발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 전부터 오랫동안 개발해온 것도 일부 있고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게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정말 그것도 발전이죠. 개발해서 만든 것도 발전이지만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한 단계 발전하는 것도 결국은 적한테는 아주 큰 위협이죠. 그리고요, 북한이 해킹 기술이 아주 발달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가상화폐도 뭐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유명한 업비트 2019년에 털었죠. 우리 정부에서 털린지도 몰랐어요.
그 북한이 털어간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11월에 돼서야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아, 북한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때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꼴이 뭡니까? 이런 정도예요. 북한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 뭐, 그 동부 유럽에 그 IT 강국이 있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의 가상화폐 그쪽도 털고, 예. 그 다음에 인도도 2023년인가 털었죠. 인도 가상화폐도요. 그 다음에 2025년에 2월 달에 지금 미국, 바이비트인가 뭐 거기 엄청난 금액 몇 조 원 털어버렸죠. 미국에서 못 잡고 있죠. 예. 무슨 곧 회수한다 했는데, 뭐 회수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SK 지금 유심칩 또, 유심 전부 해킹해버렸죠. 그래서 SK 지금도 보상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아, 정말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왜?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무슨 뭐 정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들이 형편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 주둥이에 밥 들어가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여러분들 각성합시다, 각성. 자, 북한에서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핵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근본적으로, 북한은 지금 핵 대국이에요, 핵 강국. 수소폭탄도 만들었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어떤 급변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만약에 핵폭탄이 하나 날라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그냥 그럴 리 없어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나 이제 조사를 하고 뭐 연구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에 핵폭탄이 한 발 폭발하면은 생존 확률이 얼마냐? 왜냐? 우리는 수도권에 전체 중요 인구와 중요 시설물과 중요 산업, 이게 수도권에 한마디로 이 국가의 두뇌라든가 이런 모든 중요한 시설과 인력이 완전히 밀집돼 있어요. 다 모여 있다시피 해요. 그런데 여기 수도권에 과연 핵폭탄을 맞았을 때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가 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하죠. 이거를 우리나라가 하지를 않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나서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들. 뭐 우리 민족끼리 친하게 지내보자는 건가요? 북한의 김정은은 뭐 작년에도 그랬고, 남한을 평정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전쟁으로 정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정해서 정복을 완수해서,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말하자면은,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거를 언급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도 안 했는데 결국은 미군이 연구조사한 결과가 있죠. 미군 연구조사 결과. 이거는 뭐 다른 이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미군 연구조사 결과 7일이 지나잖아요. 핵폭탄 한 발 터지고 7일 지나면은 생존율이요, 0. 한 명도 못 삽니다. 전멸이에요, 전멸. 한 명도 못 살아요. 생존율이 0이라니까요. 뭐 생존율이 예를 들어서 1%다, 아니면 뭐 5%다, 11%다, 이런 게 아니고 0. 전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데도 우리가 제가요, 예, 이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제가 책도 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근본 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한 건데, 다른 주변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 남한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핵에 대한 현대에 있어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은 유일한 방어 수단은 핵무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북한이 핵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북한은 우리 민족이니까 핵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남한은 왜 핵무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핵 강국인데 무리가 영구히 여기서 핵이 없이 버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무슨 사멸하자는 건가? 그 다음에 일본도요, 이미 지금 마음만 먹으면 6,000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즉시 6,000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료가 다 쌓여 있어요. 우리만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에 군사력이 와해돼 가지고 온전한 적은 없었어요. 경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보가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어떤 생존, 국가의 자존, 민족의 생존,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저는 이게 오늘날의 남한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핵 보유해야 됩니다. 그거는 미국에 반대하고 유럽에 반대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대하고 유럽이 반대해도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